오늘 한국과 태국 간의 월드컵 2차 예선전이 펼쳐집니다. 태국은 최소 무승부 경기를 할 것으로 자신하며 승리까지도 기대하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한국과 태국의 피파 랭킹은 각각 22위와 101위, 역대의 전적도 30승 7무 8패로 우리가 한참 앞섭니다. 한국은 아시안컵 대회 이후 23위에서 한 단계 올랐습니다. 반면 태국은 예상을 넘어 16강까지 진출하면서 12위나 높아진 101위를 기록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한국이 승리하게 되면 피파 랭킹이 100위 안에 진입할 것이라고 설레발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경기력이나 선수들 면면을 보면 대한민국 대표팀이 당연히 우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올림픽 대표팀이 태국 U23에게 절절매면서 겨우 1대0으로 진땀승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태국에서는 이것이 태국의 저력이다, A매치에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태국의 언론은 충분히 승리할 수도 있고 최소 무승부 경기로 승점 한 점 확보는 가능하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시암스포츠는 손흥민은 부진하고 한국 대표팀 선수들도 평균 이하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손흥민은 플럼전 이후 자신에 대해 스스로 인정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태국 매체들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이유를 줄줄이 대면서 한국 대표팀이 위기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손흥민이 대표팀 합류 직전에 열린 플럼전에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황희찬이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었다, 조규성은 페널티킥 실축으로 무너지고 있다, 이강인이 탁구 게이트로 위축되어 있다, 김민재는 위넨에서 벤치 신세이다, 한국 선수들은 총체적으로 위기에 빠져 있다.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태국 대표팀의 주장인 송크라신도 역시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송크라신은 한국이 태국보다 강하지만 축구에서는 단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태국은 한국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거나 승리까지 거둘 수 있다, 특히 철저한 준비로 승리 가능성까지 높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공격수 차이디드는 태국 선수들도 월드클래스 손흥민이나 이강인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고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는 것은 아니다, 승점 3점이 목표이지만 최소 승점 1점은 따낼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A대표팀 임시사령탑으로 자리를 비운 가운데 올림픽 축구대표팀은 국제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대표팀은 3월 현재 사우디에서 열리는 서아시아 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에 초청팀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호주, 태국, 이집트 8개국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18일부터 2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담맘에서 치러집니다. 각 팀 모두 3차례씩 경기를 하고 8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0에 한국 올림픽 대표팀과 태국 U23 대표팀 간의 경기가 사우디에서 열렸습니다. 경기는 한국이 태국을 1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어제까지 태국 언론에서는 0대3 패배를 예상했습니다. 비록 황선홍 감독이 없고 일부 선수들이 빠졌지만 상대적으로 실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국 대표팀이 득점을 내지 못해서 진땀을 흘린 경기였습니다.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았지만 마지막 마무리가 세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태국 언론이 경계령을 내린 양현준과 김민우, 김지수까지 출격하면서 태국을 상대했지만 쉽게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조현택이 강현묵과 패스를 주고받은 뒤 왼발로 태국 골문을 열었습니다. 강현묵의 감각적인 로빙 패스와 조현택의 침착한 마무리로 만든 골입니다. 태국은 해외파 선수들이 총출동하는 한국 대표팀에게 0대3으로 완패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국가대표팀 간의 월드컵 예선에서도 조짐이 좋아 보인다는 징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태국의 진땀승을 거둔 한국 올림픽 대표팀은 23일 사우디와 요르단과의 승자 또는 패자와 경기하고 26일 최종 순위 결정전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귀국 후에 다시 4월 2일에 재소집해서 5일 아랍에미레이트로 전지훈련을 떠납니다. 그리고 4월 10일 최종 예선이 열리는 카타르 도하에 입성합니다. 파리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은 16팀이 나서며 상위 3팀이 올림픽 본선에 직행합니다. 4위는 아프리카 예선 4위팀과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합니다. 조별리그 B조에 속한 한국은 16일 UAE, 19일 중국, 22일 일본과 차례대로 붙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일정입니다. 이 중요한 일정에 근 한 달 동안 감독인 황선홍이 자리를 비우고 명재용 수석 코치가 대신 지휘봉을 잡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국 대표팀에게 너무 중요한 경기입니다. 태국과는 객관적인 전력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멋진 경기력으로 대승을 해야 합니다. 특히 손흥민과 이강인의 협력 시스템으로 축구 팬들의 분노와 불안을 잠재워야 합니다. 황선홍 감독에게도 여러 가지로 부담이 큽니다. 올림픽 대표팀을 수석 코치에게 맡기고 대표팀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강인을 선발하면서
운동장에서 풀면 된다라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손흥민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손흥민이 총대를 메고 수습하도록 일부 짐을 지게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새벽에 열린 올림픽 대표팀이 태국에게 진땀승을 거두었습니다. 만약에 한국 대표팀이 태국에 또 다시 진땀을 흘리거나 하면 다시 책임 추궁이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손흥민과 이강인의 협력 시스템이 살아날 것인가와 과연 최전방 스트라이커에 누가 기용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3대0 이상의 대승과 손흥민의 맹활약으로 한국 축구 팬들의 축제장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황선홍호의 최전방 공격수 포지션에는 미투일란의 조규성과 울산현대의 주민규가 선발되었습니다. 손흥민을 최전방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이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최전방을 책임질 것입니다. 대표팀에서 최전방 공격수 경험은 단연코 조규성이 월등히 앞섭니다. 그러나 아시안컵 대회에서 부진했고 그 이후 소속팀에서도 최근 경기력이 좋지 못합니다. 조규성은 아시안컵에서 조별리그 3경기와 토너먼트 3경기까지 총 6경기에 뛰었지만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덴마크 소속팀으로 돌아가서도 페널티킥을 실축하는 등 갈수록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팀 합류 직전 득점도 필드골이 아닌 페널티킥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33세 333일이라는 역대 최고령의 대표팀에 발탁된 주민규는 여전히 날카로운 발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민규는 최근 새 시즌 동안 K리그1에서 56골을 넣은 최고 골잡이입니다. 이 기간 두 차례 득점왕에 올랐는데 2022 시즌에는 17골로 조규성과 동률이었지만 주민규가 출전 시간이 더 많아 아쉽게 연속 득점왕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선발이든지 교체이든지 간에 주민규가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서게 될 것은 확실합니다. 어제 기자회견에 나선 손흥민은 태극마크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한 발언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대표팀 소집을 단 한 번도 당연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 항상 영광스럽게 받아들이며 가슴에 태극마크를 생각하며 어떻게든 똘똘 뭉치게 할 것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가대표라는 개인적인 명예보다 오로지 한국을 대표한다는 사명을 깊게 새긴다는 고백입니다. 손가락 부상에 대한 질문에도 포스텍 감독도 손가락 하나는 없어져도 뛸 수 있다라고 말했다면서 손가락 기사는 쓰지 말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오늘 토트넘은 구단 공식 SNS에 국제 경기가 곧 시작된다. 국가의 부름을 받은 선수들이 누구인지 확인하라. 라는 멘트와 함께 A매치를 뛰는 선수들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토트넘은 가장 먼저 손흥민의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단독으로 실어 게시했습니다. A매치 123경기 44골이라는 기록도 추가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4명이 한 장에 나눠서 실린 것과 비교하면 토트넘에서의 손흥민의 입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손흥민의 맹활약을 기대해봅니다.